김흥국은 195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번동에서 태어났으며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노련한 가수이자 아이콘 중 한 명입니다. 40년 이상의 예술활동 경력 동안 그는 감성적인 노래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김흥국은 쉽게 공유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업적 실패가 아니라 젊은 세대 예술가들의 전성기 동안 잊혀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호랑이 버터플라이, 제비 등의 노래로 음악 차트를 석권했던 아티스트인 그는 K-팝과 현대 트렌드의 부상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그늘에 가려진 듯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드물게 솔직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옛 노래를 들으며 청중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저 지나간 시대의 먼 기억일 뿐인지 궁금해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 남진 등 동년배들이 계속 인정받는 반면 자신은 연예계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슬픔은 음악적 취향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김흥국 본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노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 가혹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특히 텔레비전 쇼에서 젊은 아티스트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청중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에 종종 의문을 품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진짜 스타라기보다는 초대 손님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마음이 아팠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해져서가 아니라 황금기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진실 앞에서 외로움을 느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그에게 큰 불길로 변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할 방법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시도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TV쇼에 참여하는 등 말이죠. 김흥국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가 공존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에 열정적인 젊은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전통적인 트로트 노래로 청중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1980년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노래는 타이거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노래는 차트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트로트 음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에 이어 제비, 사랑해 등의 노래를 통해 그는 한국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이라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980년대는 김흥국의 전성기였는데 당시 그는 큰 무대에 오르고 모든 TV 채널에 출연했으며 거리에 나갈 때마다 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큰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그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흥국의 선수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에 변화하는 청중의 취향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인 음악 장르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뉴 스타트 등의 앨범은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는 특징적인 트로트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비판은 마치 그의 자존감을 찢는 칼과 같았고 그로 하여금 여러 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새벽까지 스튜디오에 머물며 기존 청중과 신규 청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래를 작곡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공연 후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고 무력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이 실패는 그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공연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김흥국은 음악 활동 외에도 TV 예능에도 출연했다. 그는 해피투게더, 라디오스타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유머러스한 성격과 솔직한 인생 이야기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프로듀서들이 그를 단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초대했을 뿐 그의 재능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그가 간과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시간 이상 촬영을 해서 지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스타의 한 에피소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 그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눈에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의 경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흥국은 정치와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으나 이러한 노력 역시 많은 논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2012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 결정으로 인해 엇갈린 여론이 그에게 드러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용기를 칭찬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든 무대 뒤에서든 큰 실패를 겪은 후에든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의 기술에 대한 사랑과 끊임없는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김은국은 항상 청중에게 노래뿐만 아니라 헌신으로 기억되는 오래 지속되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특히 케이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청중의 마음속에 트로트를 계속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무대에서부터 시골의 작은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작곡과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2010년에 발매된 앨범 Never Ending Story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트로트 음악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에게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청중이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사실이 어떤 상보다도 더 큰 보상입니다. 김흥국은 방송계에서 늘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거나 과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로 K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였다. 이 상은 그의 경력에서 정점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김흥국은 특히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종종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성공이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아니라 시작점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는데 특히 삶에서 동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김흥국은 항상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조차 모든 노래와 모든 모습을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흥국은 1990년 윤태영과 결혼해 김주현, 김동현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윤태영이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윤태영은 그의 성실함과 열정에 매료됐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김흥국의 사랑으로 가는 길은 어려움 없이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 번 실패한 연애를 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그의 경력 중 가장 좋은 시기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여행과 바쁜 일정 때문에 그는 종종 집을 비웠고 윤태영 씨는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 없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흥국과 윤태영은 결혼 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그의 경력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고 아내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태영 씨는 항상 그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가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서 그가 느낀 슬픔은 불화 때문이 아니라 초기에 가족에게 더욱 충만한 삶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흥국은 항상 아내가 자신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흥국은 개인 재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수입은 음반 판매, 공연, 광고 계약, TV 출연으로 충당됩니다. 1980년대에 그는 매진 콘서트를 열며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활동은 주춤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관련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산층 지역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가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족, 특히 자녀의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김흥국에게 가장 큰 자산은 관객의 사랑과 가족의 유대감입니다. 김흥국의 아내 윤태영 씨는 남편이 겪은 슬픔을 여러 번 공유한 바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자신의 직업적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